아 나는 수학 머리는 아니야. 수학은 이해가 안 가. 그거는 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다 소리입니다. 정세영 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고 매일 챙겨보고 있다고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고, 되게 감사하게도 혹시 공부법 영상도 올려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답글에 공부법이라는 거는 과목별로 좀 다르니까 어떤 공부법을 원하시냐, 그래서 그 어떤 공부법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공부법에 대해서 짧게라도 알려드리겠다 그랬더니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영상을 달아주셨고, 일단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세계 막 수학 올림피아드, IMO라 그래요. 인터내셔널 매스메티컬 올림피아드에 나갈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막 탑5, 그러니까 제가 에서 고1이면 위로 2년, 아래로 3년, 뭐 2년 해서 이제 보통 한 위로 2년, 아래 2년 이렇게 봐요. 한 5년 중에 탑5 안에는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네들은 진짜 소위 말하는 천재들이고, 수학 천재들이고, 저는 제가 위로 2년, 아래 2년 때 한 30등 안에는 들었었거든요. 한 25등, 30등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제 레벨 수준에서까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죠. 이 레벨에서까지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수학은 결국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뭐 국사도 아니고 지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분들이 제 수학 되게 잘한다고 얘기하느냐, 수능 수학 정도, 수능 수학에서 항상 1등급을 맞을 정도의 실력이면 더 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사고력이나 아이디어나 그 소위 말하는 수학적인 머리가 전혀 없어도 상관없어요. 노력만 죽어라 해서 수많은 수학 문제를 풀고 수많은 수학 문제의 풀이법을 체계화시켜서 머릿속에 암기시키면 여러분은 수능 수학 정도는 항상 1등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사고력이나 이런 게 떨어져서 이제 1시간 걸릴 공부 시간을 10시간 해야 되실 수는 있겠지만 뭐 하면 되잖아요. 방학 때나 뭐 이럴 때. 심지어 경시 수학도 어땠냐면 뭐 KMO, 저는 KMO에서는 막 상을 받았었으니까 계절학교도 가고 한 6문제 정도가 나와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가 6문제가 나온다고 치면 6문제 중에 그때마다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뭐 3-4문제 정도 맞으면 한 30등 안에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탑5 안에 들려면 6문제 중에 한 5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는데 6문제 중에 한 3-4문제 정도는, 제가 풀었던 문제 정도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의 풀이법을 조합하면 그 문제의 풀이법이 나와요. 네. 물론 수능 수학 수준에서의 풀이법이 한 10가지라면 제가 다녔던 경시대 수학 수준에서의 풀이법은 한 100가지 정도 되죠. 그 100가지 정도를 머릿속에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암기란 거는 그 풀이법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수학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가 나죠. 풀이를 줘도, 그러니까 정말 머리가 수학적인 머리가 없으면 수학 경시대 문제들은 풀이법을 주잖아요. 풀이가 옆에 써 있어요. 근데 그 풀이법이 이해가 안 돼요. 국사 문제나 영어 문제나 이런 거는 그냥 뭐 국사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문제 나오고 옆에 답이 있고 풀이가 있으면 읽으면 그냥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뭐 암기 과목이니까. 근데 수학은 뭐부터 시작이었냐면 경시대 학원, 대치동, 제가 얘기했던 대치동 학원에 가서 뭐 그 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지인들이 언급을 해주시는데, 뭐 평면기의 아이디어 이런 것도 옆에 풀이법이 적혀 있어요. 심지어 되게 자세히 적어놨어요. 막 길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꼭 보면 뭐야, 저게 2줄에서 2줄을 넘어가는 게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거를 이해시켜 주는 게 대치동 학원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수학적인 얘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가 좀 들어가죠. 이제 보통 거기서 걸러집니다. 대치동 학원에서 살아남을 자와 안 살아남을 자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정말 어려운 경시대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를 바로 푸느냐 안 푸느냐에서 갈려지지 않아요. 물론 그 문제를 봤을 때 자기가 스스로 풀이법을 만들어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배운 적도 없는 풀이법을 써서 푸는 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쪽은 잘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풀었던 적도 있지만 10문제 중에 한 2-3문제는 그렇게 풀었다면 7-8문제는 이제 풀이법을 나중에 알려주거든요. 그 풀이법을 봤을 때 저는 다행히 그 풀이법을 보면 이해가 되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풀이법을 봐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돼. 선생님이 막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가 안 돼. 이제 그런 애들은 대치동 수학학원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벽을 느끼고 탈락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경시대 얘기고, 수학을 막 그런 식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수능 수학, 학교 수학인데도 제가 얘기하는 것도 꽤 높은 수준이면, 그러니까 실력 정성 뭐 이런 수준이어도 나는 수학 머리는 아니야. 나는 유전자 자체가 막 생각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리고 이런 거는 내가 머리가 아니어서 난 암기 이런 거 잘하고 영어 이런 거 언어는 좋아하는데 수학은 이해가 안 가. 그거는 다 조금 강하게 얘기하면 다 소리입니다. IQ 100만 넘어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수능 1등급 정도 받을 수학 실력은 아까 말한 10가지 풀이법을 보고 또 보고 이해해서 내 걸로 체화시키면 어떤 수학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10가지 풀이법 알고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대입하면 그 중에 하나에 무조건 걸려요. 안 풀릴 수가 없어요. 노력 부족이에요. 물론
그 노력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유전적인 재능에 따라서 머리 좋고 유전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공부 잘해서 좋은 유전자 물려받은 애들보다 걔네들 한두 시간 걸릴 게 막 5시간, 10시간 걸릴 수 있겠죠. 하지만 10시간 걸리면 수능 정도 레벨의 1등급 받을 정도의 수학 실력은 누구나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인터넷에서도 풀이법이 막 돌아다니는 책을 구하기 쉬워진, 자료를 구하기 쉬워진 시대에서는 저는 사실 역설적으로 제가 과외할 때도 그랬었어요. 형 정도 수학 잘하고 싶지? 암기해. 왜요? 풀이법을 이해해서 외워. 그러니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죠. 이해해서 그 풀이법의 패턴을 외우는 거죠. 이런 식의 풀이법이 있더라. 왜요? 그러면 형 정도는 할 수 있어. 수능 1등급 수준의 수학 공부는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머리가 나빠서 수학 머리가 없어서 이런 핑계로 문제를 안 풀지 마세요. 남들보다 시간이 좀 심하게 많이 걸릴 수 있을지언정 충분히 수능 수학 1등급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